네. 오케이. Recording in progress. 오케이. 그래서,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몰입형하기에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안 오.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네. 얘기해봐요. 오케이. 게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국제 회의를 했잖아요. 되게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 보고 약간 실제 국가의 모습들도 다 이렇구나를 이렇게 느꼈어서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사회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걸 하나 더 추가한다, 것 하나 더 들어간다면 그 협상이 어렵구나. 네. 라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경험했고, 이제 그것을 친구들한테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것만큼은 꼭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나라별로 기밀 문서란 걸 뭐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왕이면 친구들한테 더 스터디 시켜서 네.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봐봐 라고도 주문할 수 있겠네요. 뭐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그걸 살려야 되겠잖아. 그지?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내가 강의할 때는 그게 메인은 아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사전에 공부해 봐라라고 하는 숙제를 안 준 거예요. 예, 나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간접 경험 좋지. 근데 그 너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남학생 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제한된 그 자원을 가지고 각 제한된 자원. 나라마다 이제 각 나라마다의 이런 사정을 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는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나라는 이제 충분한데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음, 식으로 막 협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부족한 국가였거든요. 몰디브. 몰디브? 몰디브. 투발로. 말라위인가? 저기 어디지? 투발로요. 투발로. 그치 나는 이제 몰디브 얘기해가지고 나도 헷갈려. 투발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자꾸 나니까 이제 계속 파토가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답답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점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아, 나 혼자서 이렇게 답답했어도 다른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겠구나 막 이런 거를 느끼고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제 경각심을 느끼고 이래서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이 게임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이론. 그래서 어떤 이론 그 기억나요? 이 게임 이론이요?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싶었던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거 시스템 구조화 시계 시스템 구조화 아니에요? 시스템 구조와 네.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저 더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 오케이. 시스템 전체 큰 그림을 네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시스템 사고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로 봐야 된다. 어,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음, 사람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남학생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왜 나만 이러지라고 나만 탓한다든지 왜 쟤는 저래 하면서 누구만 탓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왜?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1968년에 그 공유제 비극기를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하딘.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요 키워드가 핵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공유제 비극을 왜 나만 이러지라든가 왜 쟤는 저러지라든가 이렇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 부담되겠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아, 자동으로 이게, 되니까? 네, 네, 자동이에요. 아, 이러냐? 그러는 거야. 와, 기능이 좋은데.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해서 그냥 뒷마무리가 좀 잘 돼야 되거든, 뒷마무리. 그러니까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 게임이 던지는 시사점이 뭐냐 이거예요. 앞에 두 여학생이 와, 국제사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고 대화를 해도 협상을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 나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거든. 자, 그다음에 또 저는 그 좀 더 자원적인 문제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원. 아까 네, 지금 남학생 얘기한 게 미안해. 남학생 얘기한 것이 제한된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원, 이 자원이라는 키워드를 좀 메모를 좀 해보세요. 해놓고 나 이제 아마 지금 방금 친구가 얘기한 거에 내가 덧붙여서 뭔가 얘기하게 될 거야. 오케이, 얘기해봐요. 그 저희가 수업에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네, 분배적 배웠어요. 정의, 네, 분배적 정의. 오케이. 필요랑 업적이랑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쨌든 공통의 자원에서는 좀 더 필요한 사람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 나라의 입장이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데 네, 아마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네네네. 중요한 이슈거든.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가 정의, 네네.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그 생각나는 대로 또 얘기를 좀 해봐요.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두 사람 공통적으로 자원을 얘기했는데, 그래요. 자원 배분에 있어서 뭐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없고, 뭐 이왕이면 필요한 사람들 줘야 되지. 당연한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의 대표적인 이 자원의 특징이 뭐냐면, 공유지라는 거예요. 어, 다시 돌아와서, 그 공유지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자원 중에서도 공유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자원 배분의 정의를 참 들이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된 자원, 공유지. 이때 지는 땅지자를 얘기하지만 이게 the commons라고 해서 공유하는 자원을 의미한단 말이지. 이 공유하는 자원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거 무슨 정의가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예. 과연 어떻게 이거를 통제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왜? 공유 자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탄소, 뭐 공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물고기.
수산자원도 대표적인 공유자원이지. 이 수산자원이 공유자원이라고 했을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재생 가능한 자원이에요. 재생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주 이 일단 이 사람들이 묘한 생각을 하게 돼. 왜? 적당히 잡아줘도 돼요. 오히려 적당히 잡아주는 것이 이 재생 가능한 자원한테는 도움이 돼. 적당히 잡아줘야 개체군의 밀도가 적당해야 더 새로운 생명, 자원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지.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지? 이제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논의가 확장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게임을 진행하고 내가 뒤에서 마지막에 뒷마무리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1화는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야. 1화는 그냥 게임 진행만 딱 한다는 거. 2화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서 친구들과 나눌 준비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드릴 건데요. 어디 보자. 먼저, 자료를 우리가, 8개 국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지? 20명이요. 20명, 그럼 6, 4, 6, 24. 6팀 정도 해야 되겠네. 그때 우리 몇 팀 했는지 기억나요? 5팀이요. 5팀밖에 안 했었나?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5 아니면 8팀인데 보통.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20명이면 20명. 그러면 6팀 하면 4, 6, 24. 팬들끼리는 거거든요. 저희 저희 여섯 6팀이서 팀이었던 있는 거. 그죠? 몇 명? 총 24. 24명이요, 24명. 그렇지, 24명쯤 될 거예요. 지금 화면 보고 있죠? 네. 된 화면. 자, 그래서 일단 게임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게임 방법에 대해서. 이 게임 목표는 해양 생명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 모두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를 계속 길게 설명해봤자 다 까먹을 테니까 진행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좋아요. 응. 여기서 수산 자원과 해양 생물 자원을 구분한 이유가 두 가지를 합쳐서 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까지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특권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지만 게임 진행할 때는 여기까지 설명하지 마세요. 오히려 게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만 하세요. 수산 자원이라 함은 먹을 수 있는 자원이에요. 실제 물고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해양생물 자원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홍합, 족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개발한 국가기관이 요 해양생물 자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내가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웃긴 게 정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을 소재로 두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모두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게임 규칙. 매년 잡은 자원은 매년 다 사용해야 한다. 저장이 안 된다. 요게 이제 매년마다 잡은 물고기를 뭔가 놔뒀다가 뭐 다른 팀하고 뭐 협상하거나 뭐 이럴까 봐.
이럴까 봐 그냥 그때그때 다 소진한다고 생각하게끔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팀. 그래서 기밀문서를 내가 기밀문서 혹시 파일은 갖고 있나요? 주셨어요? 아니. 선생님 통해서 받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럼 내가 다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국제회의에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여러분들은, 각 국가 대표가 되어서, 게임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앞에 책상에 있는 기밀 문서를 보시고, 그 나라의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눠주는 거, 미리 나눠줘도 되고.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왠지, 왠지, 국제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본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하라 할 것 없이 아무나 국제회의 합시다라고 손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어, 네. 다른 나라에서 국제회의 하자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제안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모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한번 던지는 거지. 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드러나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면 참석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질문.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국제회의에서 돌아온 협상 대표가 자, 여러분,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걸 여러분,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말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역시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 국민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연 그 결정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때문에 이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협상을 진행할 때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의해 줄 정도로 통과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6개 팀 버전으로 하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이거 보고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혹시 지금 아, 기억나요? 네. 어, 네? 그 가지고 있는 설명하는. 네. 바다의 물고기가 25마리 이하로 증대하면은 해가 넘어갈 때 2배로 증가하고. 2배로. 네.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식 규칙이 있는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번식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바다에 남은 물고기만큼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슬라이드 줄 테니까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다에 10마리가 남았어. 물고기 잡고 나서 10마리가 남았을 때 몇 마리가 태어나겠냐 이거지. 그렇죠? 따라서 번식 규칙의 1에 따르면 10마리가 태어나는 거고 바다에 남은 물고기가 20마리라면 몇 마리가 태어나겠느냐? 말이. 정답은 20마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번식 규칙 두 번째는 다 합쳐서 새로운 태어난 물고기나 바다에 남은 물고기를 합쳐서 50마리를 넘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모든 생태계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캐링 커패서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원의 수용 한계를 의미해요. 수용할 수 있는 물고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캐링 커패서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50마리가 최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실에 500명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물고기가 태어날 수 있겠냐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시멈 50마리다. 그러면 30마리라면 몇 마리가 태어나겠느냐? 몇 마리? 20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제가 구피를 얘기하기도 해요. 혹시 구피 키워본 사람 있나? 아, 많아지면 구피는 지네들끼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족 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 모든 생명체의 신비야. 개체 수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처럼 출산 자체를 낮추거나 아니면 정말 생무식하게 태어난 것을 잡아먹기도 해. 그래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태계의 신비야.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 표도 내가 주게 될 텐데, 그래서 요게 왼쪽 노란 것은 바다에 나온 물고기가 25마리 이하 있을 때, 예, 24까지 돼 있지만 뭐 25나 똑같으니까. 파란 초록색은 바다에 남은 물고기가 25마리 이상일 때 번식하는 양 재생, 그렇죠? 재생의 번식이죠. 또는 그래서 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기밀 문서와 요거를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연차별로 우리가 몇 마리 잡았는지도 확인도 할 겸.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게임의 규칙이 바다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소리로만 할 수 있다. 기억나죠? 소리로만 떼랑떼랑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담아서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바닷속에 몇 마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냥 추측해야만 된다. 그런데 최대 마리는 50마리다. 시작할 때는 25마리에서 50마리 그 언저리에서 시작한다. 게임이 끝나는 시기는 딱 언제라고 말을 못한다. 예. 그래야, 그래야 이제 감을 못 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매 라운드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각 팀별 어획량은 0마리에서 최대 8마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매 라운드마다 우리는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라고 써서 제출할 그 용지를 준비해 줘야 돼. 그쵸? 조그만 종이면 돼. 거기에는 좀 친절하게, 제가 할 때는 안 했지만, 친절하게 미국 몇 마리, 지금 투발루 몇 마리, 아예 써줬으면 좋겠어. 그 나라별로 몇 마리 신청, 그거를 양식을 좀 조그만 종이에 하면 되니까, 뭐가 됐든 해주시면 되고. 6번째, 요 빨간 글씨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예컨대 이런 거지. 다 잡아서,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우리는 몇 마리가 필요해라고 하면 사회자는 원하는 대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주는데 순서에 따라 주다 보면 5마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바다에 4마리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거지. 순서대로 주다 보면 그쵸? 그럴 때는 몇 마리 주냐? 한 마리도 안 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질문. 그럼 그 물고기 주는 순서가 먼저 내는 순서인 거죠? 아니지. 기억 안 나?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면서. 아니야, 랜덤이었어.
랜덤이었어. 어떻게 했어? 공 뽑아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배 넣은 거, 배 뽑아서. 맞아요. 랜덤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을 내가 돌아가면서 시켰겠지. 뽑는 사람을.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 명 다 진행 요원으로 할 거지. 네. 그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요거, 봐. 네이버 사다리를 이용하면 돼요. 음. 봐요. 네이버 강의 비주얼이 타이머 사다리. 아니, 사다리 아, 강의 행정 제작실 그 있잖아요. 사다리가 뭐지? 잘 알겠다. 아무튼 네이버 사다리가 기본값이 6개예요. 어, 9개도. 그러니까 물론 기본값은 8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띄우면 이거는 뭐 내가 카톡에도 넣어줄게요. 진짜요? 근데 그거 역할을 분배를 하자 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나눠야지. 그러면 이걸 미리 세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 눌러서 여기에 미국, 투발루, 뭐 유럽 연합, 뭐, 뭐가 있지? 노르웨이, 중국, 뭐 베트남. 그래서 1, 2, 3, 이거 순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시, 사달에 시작하면 바로 순서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했던 것처럼 제비뽑기 해서 1, 2, 3, 4, 5, 6 해서 제비뽑기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나오죠. 그죠? 식으로.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사실은 지금 잘 지적했어요. 순서대로 나누다 주다 보면 누구는 못 가져가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없도록 랜덤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게임 규칙을 화면에 띄워둔 채 진행하는 거지. 진행하는 거지. 자, 이제 어획량. 이제부터 사실은 이게 비대면으로 참 설명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실제 뭐 뭐랄까 아, 아, 그 수족관과 배를 나눠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바다 또 앞에 놓고 물고기도 넣고 그래서 미리 조금 흔들어줘서 몇 마리게 뭐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몇 마리게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가 정해져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었나? 자, 역할 없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음, 자, 그 우리가 이 강의장을 세팅한다 생각해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세팅한다 그러면 6개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맨 뒤에 책상 하나가 있어야 돼. 국제회의실. 그렇죠? 국제회의실 책상 하나.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은 저기입니다. 절로 가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는 좀 책상에 좀 여유 있게 해놓는 게 필요할 거예요. 책상에는 각국이 갖다 준 배, 6개 배가 진열될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바다 상자, 그리고 그다음에 물고기 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책상 최소한 2개 또는 3개가 앞에 있어야 돼요. 강의를 위한 책상 말고, 그러니까 소위 연단 말고 게임 세팅을 위해서 사회자가 필요한 책장이 한 3개나, 그 최소 2개 있어야 되고 거기 놔야 되죠. 그 옆에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쇼핑백이라든가, 쇼핑백 같은 것도 괜찮겠죠? 쇼핑백. 쇼핑백이 됐든 무슨 뭐 조그만 상자가 됐든 제비뽑기통. 질문. 그 통 같은 거는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선생님 박사님. 내가 진행. 가져갈 거야. 그쵸. 당연하지. 어차피 내가 가는데 내가 갖고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 그죠? 그래서 돼 있고. 자,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수족관하고 배를 가져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새는 똑같은데 하나는 수족관이고 하나는 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투표용지 비슷하게 몇 마리 잡을지를 그럼 뭐라 주문서라고 합시다. 주문서를 배에다가 집어넣어서 제출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사회자 앞에는 배가 쭉 나열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이 몇 마리를 넣는지를 알려주면 안 되죠. 비밀이야, 비밀. 그렇죠? 그래서 몰래 그러니까 가린 상태에서 뭔가 해야 돼. 그래서 가림막이 필요하겠네요. 가림막. 뭐가 됐든. 예. 그 넣어서 완성이 되면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이 진행자 중에서 메모를 해야 돼. 각 팀별로 각 팀별로 이게 매 라운드마다 몇 마리를 가져갔는지를 메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총 몇 마리를 가져갔다. 라는 것을 얼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실제 바다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새로운 물고기를 채워 넣어야죠. 그 계산 잘해야 돼, 여기서. 계산 잘해야 돼. 아파, 그,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요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총 몇 마리가 남았는지, 그러니까 가져간 것이 몇 마리인데, 현재 몇 마리가 남았는지. 그래서 얼른 실제 남아있는 물고기와 계산되어서 남아있는 물고기도 맞아야 되겠어요? 어, 요게 순식간에 막 일어나야 돼. 네. 네. 나는 그거를 구글 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쉽게 좀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빼내서 각 팀별로 어, 배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다통에는, 바다통에는 물고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거 하고 실제로 계산해서 가져간 물고기에다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물고기 수, 예컨대 맥시멈 50이지만 시작할 때 뭐 40마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45마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빼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작업이 되게 번거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게임,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재밌고 그냥 웃고 떠들지만 진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백조가 수면 밑에서 막 물결치를 하는 것처럼 무지 번잡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해. 예. 이 작업을 어떻게 잘 해줘야 돼. 어. 그걸 라운드마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요게 그렇게 해서 아마 보통은 여러분들 경험했듯이
참고로 단 내가 굉장히 이 게임을 많이 했는데 단 한 팀도 그러니까 처음에 끝까지 간 팀이 없어요. 경우의 수가 어느 학교든 다 망해. 다 망해. 그것도 세 번째 뭐 3회차에 망하든 네 번째 망하든 그러니까 시기가 다를지언정 다 망해. 자, 지금 시계를 보는 거 보니까 일어날 때가 됐어?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진 않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망해요. 그래서 야, 우리 창피한데 말이지. 교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서정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금방 망하면 되겠느냐? 아, 다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게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국제회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뭐 이거 음모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여덟 개 넣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한 거를 좀 강하게 강조해 줘야 돼.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면서 서정고등학교에 명예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슬쩍 왜 국제회의 안 했냐고. 어, 사회자로서 국제회의 하라고 말라고 얘기 안 한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다. 국제회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기하라. 아, 그런 거예요. 실제 국제사회도 똑같다.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 게임 진행은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게임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제가 뒷마무리 하는 것이 일단 일 아니에요. 두 번째 안은 게임 시사점마저도 여러분이 한 번쯤 얘기해 주는 건데,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할래? 근데 우리가 마무리까지 하고 약간 근데 교수님의 어, 그거를 뒤에 따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마무리를 대충 좀 짚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 확실하게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거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래? 크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같은 거를 박사님께서 해주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저희 박사님이 또 있던. 망했어요. 이거는 저 빼고, 이거 망했어요. 요거를 서정고등학교 학생 버전으로. 진짜? 글씨체 좋은 거. 이건 필요 없은 거 빼고. 자, 아니, 물어봐야 돼. 일단 네. 저의 스타일을 소개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모습을 보고 먼저 이렇게 던져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 책임일까요? 라고 던져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컨대 각자 뭐 종이 써도 되고 그냥 손 들고 얘기해도 되고 예전에 코로나 때는 뭐 무슨 저기 그거 우리 그거 뭐지? 무슨 보드? 거기다 쓰게 하고 뭐 그랬었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실패했나요? 누구 책임일 거예요? 얘기했을 때 보통 어떤 답이 나오냐면 누가 많이, 잘못했어요? 많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뭐 이기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어? 음.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각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각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
여기서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만들어주죠.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느라고 왜냐하면 각자 뭐 1라운드 때는 첫 번째 게임 망했을 땐 재밌자고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게임 할 때는 좀 더 진지하게 아마 했을까라고 가정하고 각자 나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계속 주문해야 돼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과 못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 못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해야 돼.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망해?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나 또 축은 이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어떻게 했어야. 그러면 여기서 뭐, 겨- 뭐 경찰이 나와야 돼요. 국제 협상을 잘해야 돼요.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그거를 칠판에 쓰세요. 실제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이야기에 나온 것들이 이건 오랫동안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나열해 보는 것도 좋아. 칠판에다가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지. 그러면서 이제 공유제의 특징을 소개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왕이면 요거를 슬라이드 쇼로 하는 게 좋은데, 슬라이드 쇼로 예컨대 애니메이션, 나타나기, 효과 옵션, 하나의 객체로. 아유,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뭐다, 단락별 효과 내기. 어디 보자, 나타내기, 이게 순서가 안 되나? 효과 옵션, 하나의 객체는 한 번에 단락별로. 오케이.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해놨으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대표적인 공유지입니다. 음, 공유지는 저건 땅지 자긴 하지만 공유 자원이란 뜻이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인 것인데 이 공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치 학교 화장실, 학교 운동장, 우리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우물, 우리 마을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뒷산, 다 공유지다. 첫 번째 특징,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용할수록 나한테 이득이 바로 온다. 그렇지 않느냐? 마을의 우물, 목초지, 이 우물과 목초지, 특히 목초지 이야기는 대표적인 공유주의의 사례예요.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에 양을 풀어내서 풀을 먹일 수도 있고 소나 뭐 닭도 풀어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 가축들을 많이 풀어놓으면 우리 가축들이 더 잘 먹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다에 배를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당장 내가 들어오는 수익이 즉 물고기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당장 나한테 이득이 생겨요. 세 번째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것 다 알아요. 머리로는. 특히 첫 번째 게임에서 망했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알지. 이대로 가다가는 첫 번째 게임처럼 망할 거란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머리로 알아, 머리로.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게임에서는
뭐 라운드 이제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이 라운드와 라운드의 사이가 되게 짧아서 늦게 나타난다는 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항상 저렇습니다. 어, 공유제의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머리로 알고는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걸.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 게임에서는 와, 바다의 물고기가 좀 더 있은 다음에 번식시켜야 된다는 마음에 0마리, 1마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약속대로 했어. 근데 남들은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렇죠?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이 공유 자원의 대표적인 것이 뭐 예컨대 탄소 에너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모두 다 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메모하세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저쪽 옆 동네는, 옆 나라는 펑펑 에너지를 쓰네? 펑펑 그냥 엄청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 버리네? 이 꼴을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슬쩍 나도 해봐요. 슬쩍 발을 담궈보는 거지. 그런데 아까 세 번째 얘기했었던 언젠가 문제가 터진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걱정했었던 일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생각해서 그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돼. 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했는데 옆에는 일회용 사용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나만 불편하게 맨날 텀블러 사용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슬쩍 약간 양심에 찔리면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일회용 용기를 사용했다 치더라도 기후가 더 나빠지거나 그러냐고. 안 그러거든. 슬쩍 발을 담궈봐요. 슬쩍 뭔가 해보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이때만 하더라도 6번째 단계만 하더라도 약간 양심에 찔린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간땡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 너도 나도 다 달려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어, 이게 공유제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관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 생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체감을 못하겠지만 바다의 물고기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거든.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어, 그래도 됐었거든요. 왜? 여전히 물고기는 많고 물고기들은 재생하고 번식도 하니까. 근데 정도껏 해야지.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진행할 때 급격하게 망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시름까지 했었나요, 우리가? 네,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손가락 시름 이거는 진행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포인트는 이거예요. 15초 동안 상대방의 엄지손가락 누르면 내가 이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게 포인트가 기억나요? 막 열심히 했는데 네. 어, 이게 포인트가 몇 점입니까? 뭐 10포인트, 뭐 5포인트 그런
누구는 15포인트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파트너는 몇 포인트입니까? 파트너는 빵인데요? 제가 열심히 눌렀으니까요. 기억나요? 이 상상이 되죠? 나 네. 열심히 눌렀으니까 나는 한참 올라가. 근데 파트너는 빵이야.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파트너도 15점 돼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파트너와 내가 똑같이 10점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요? 아니,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아, 손 들어. 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와, 5명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10점이 아니라 15점 이상 되는 사람, 파트너와 똑같이 15점이 있는 사람 여전히 손 드세요. 그럼 우르르 손 내려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그러면 20점 이상 되면 손 드세요. 그러면 다 내리거나 한 명 있거나 막 그럴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똑같이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데 내가 게임을 진행하는 그 멤버 중에서 발견되면 다행이고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둘 다 똑같이 포인트가 20점, 30점 된 경우를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눌러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지. 사람들이 성과를 올리려고 할 때는 이거를 경쟁으로 받아들이더라. 어, 그런데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경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 요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무리라고 좀 봐요. 어, 그냥 설명만 해볼게요. 음. 화살표는 인과관계의 영향인데, A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A가 갖는 이득은 커지고, 이득이 커지니까 더 노력하게 되더라. 근데 그 꼴을 보고 B는 가만히 있느냐? B도 노력하더라. 노력하니까 B가 얻는 이득이 커지고, 그러니까 더 노력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래저래 A도, B도, C도, D도 서로 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력의 전체의 총량은 커지더라. 그러다 보면 전체가 가져가는 이득은 나중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줄어들 텐데 줄어들면 각자가 가져가는 이득도 줄어들게 되더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안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전체의 노력의 총량이 커지면 그러니까 전체의 어획량, 어획량이 나중에는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안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체 이득이 줄어들기 직전까지는 전체 노력의 총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컬랩스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게릿 하딘의 공유제의 비극이고, 그래서 게릿 하딘의 공유제의 비극의 포인트는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나서서 규제해야 되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된다. 그것이 통용되어서 국제사회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공유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힘으로,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지가 않아요. 예.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거든. 대표적인 게 휴경지. 들어봤어요? 네. 어, 쉬게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을, 농토를 쉬게 하는 거지. 또는 휴어기도 하잖아요. 휴어기 또는 금어기 이런 거. 근데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당장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말고 잠깐 쉬어가라는 뜻이거든. 자본주의 논리하고는 반대예요. 자본주의 논리로서는 최대의 효율성을 높여서 매년마다 어떻게 하면 최대의 산출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길게 보자.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당장은 우리가 얻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쉬었다 가야 돼.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기 이전에 공동체에서 합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죠. 음. 요거는 Better Before Worse라는 영어 단어는 느낌이 어때요? Before를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worse, 나중에 나빠지는데 그건 모르겠고 better,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태도의 표현이에요, 저게. Better before worse. 근데 밑에 빨간 바탕은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worse. 나중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이런 표현을 저렇게 간단하게 써요. 이게 그 이쪽 동네 이제 이게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에서는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음,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이건 좀 빼면 될 것 같고 요거 이 상리공생이란 단어를 한번 나중에 클릭해 봐요. 그러면 위키피디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며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고 이런 것도 있다. 그 공생할 수 있는 것이 생태계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하는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공주제 비극과 대안에 대해서 이건 유튜브 영상인데 그 엘리노 오스트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릿 하딘의 이야기에서부터 엘리노 오스트롬의 얘기까지 아주 짧게 나온 건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기에도 괜찮을 거예요. 5분짜리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오죠? 그거 요 영상 한번 잘 활용해 보셔요. 네. 요거는 추천 영상인데 난 최소한 여기 있는 4명은 요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어, 여기 보면 이건 오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지의 입맞춤과 시스파라시는 넷플릭스에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다큐멘터리가는 검색을 할 때 다큐멘터리 네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표지가 더 나와.
뭐 천 얼마 정도 될 거야, 아마. 구매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보면 돼요. 네. 요거는 아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들한테는 보너스 소개할게요. 이거 우리 수업할 때 했었나? 기억나요? 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삼각형 몇 개가 보여요? 뭐 이런 거지. 또 없나요? 그쵸? 또 없나요? 또 없나요? 하면서, 맞아요. 여기는 크고 작은 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하면서 어울려 있는 삼각형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점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회방을 놀아서 가장 작은 삼각형 1번부터 9번까지 하나를 없앴다고 칩시다. 몇 번 삼각형부터 없애볼까요? 1번. 뭐 이렇게 하면 1번 삼각형이 사라지면 덩달아 사라지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질문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는 녹색 바탕 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만 사라지지 그게 안 된다. 않는다. 이것이. 이 생태계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삼각형 2가 사라지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진다. 라든가 3번이 사라지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아하, 생태계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생태계에서 2050년까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4분의 1이 멸종 위기종이 된다고 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자 이거지. 좀 끔찍하지 않겠느냐. 근데 특히 해양 생물종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이 자꾸 경제 개발 하다 보니까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해양 생물종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안 했었던 건데 네. 여러분들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보너스로 설명합니다. 녹화도 네. 되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공유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특히 해양 생물 쪽의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고 이것은 현실이에요. 대표적인 거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어딘가 나와. 기억나? 들어봤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나와? 구단아. 사회가 나올까, 생물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생물 다양성 협약의 포인트는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육지 생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 등등에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게 법적 표현이에요. 법에 의한 표현이라서 좀 말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2번,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 세 번째, 법 용어예요. 유전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에 아까 공정 얘기했잖아요. 공정 공평한 이익 분배.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다 컨펌 받은 내용들이니까 되게 있어 보일 거예요. 심플하고. 생태계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생물종 다양성은 그 생태계 안에서의 생물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의 유전자 다양성인데 예를 들자면 한 지역에 그렇죠?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산림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생태계 다양성이고 한 초원 안에서 토끼도 있어야 되고 매도 있어야 되고 뱀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종 다양성이고 한 토끼 안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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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눈의 색깔이 달라요. 뭐 코털의 크기가 달라요. 기타 등등. 그것은 다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지. 이렇게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보존돼야 된다. 다음에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성. 이게 뭔 소리냐면 상어 비늘. 이게 상어 비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봤어요, 혹시? 알아요? 나도 몰랐어. 나도 이거 과정을 만들어서 알겠어요. 상어가 엄청나게 유속에 미끄럽게 수영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비늘은 저렇게 생겼다니까? 역으로. 어, 음, 그 이유가 비늘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수영하는 거예요. 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네. 저게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오히려 마찰을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네. 상어라는 생물체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전신 수영복. 현신 수영복이에요.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에컬로지컬 미믹이라고 하니까 생물들의 모습을 복제해서 복사해서 우리도 사용해 보자. 뭐 예컨대 벨크로크 기억나죠? 벨크로크. 찍찍이. 네. 찍찍이도 무슨 뭐 어디서 따오고 막 그런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 생물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와서 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컨대 요거 홍합 족사, 위에가 홍합이고 아래가 돌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 같은 게 나왔잖아. 이걸 족사, 발족자, 실사자. 그래서 홍합이 돌에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안 떨어져. 어, 천연 접착제야. 요 성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쓸 수 있는. 수술용 접착제. 음, 보통 수술하게 되면 꼬매기 때문에 흉터가 남아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면 흉터가 안 생겨. 그래서 이거는 이 생물체가 갖고 있는 약간 유전적인 특성? 그걸 빼내서 이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예컨대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홍합 족사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가져가서 미국 제품을 만들었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누구 거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전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어떻게 공평하게 이익 분배할 것인가,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놀랍게도 생물 다양성 협약에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빠져 있었어요. 아이씨, 우리 귀찮아서 안 해. 뭐 이런 거지. 어, 근데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내가 이걸 만들 때만 해도 없었는데.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매년 해외 생물을 이용해서 얻은 것 때문에 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로열티로. 이렇게 많아요. 1조 5천억. 국가의 재산 중에 그냥 눈 뜨고 코 베가는 거야. 어, 이런 의존도가 있어요. 예컨대 김 20%가 외국으로 나가야 돼. 어, 청양고추 우리나라 건데 이 청양고추를 미국의 몬산토라는 기업이 그때 아마 70년대인가 IMF 때 아니에요? IMF 때인가 아니야 네. 그 전일 거예요.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품종은 우리 건데 우리가 천연고추 먹을 때마다 이걸 일본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안진뱅이 밀 같은 경우에는 또 열받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품종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가 가져갔고 그래서 일본 학자가 연구하다가 미국의 학자가 또 가져가서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 됐어요. 아무튼. 팔각향, 타미플루 알죠? 독감약. 타미플루의 핵심적인 원료가 팔각향인데 이거 원산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타미플루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제약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중국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눈 뜨고 베어진 거예요. 근데 알로에하고 박하는 원산지가 인도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이 야, 그걸 가지고 스킨케어 제품 만들었어. 미국의 기업이 그걸 가지고 치아 제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도가 나서가지고 야, 그 로열티 우리한테 줘야 돼. 왜? 그거 원래 우리 거거든?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개발했거든? 싸웠어요. 결론, 인도가 가져갑니다. 일부. 저 맨 위에 있는 팔각형은 중국이 바보같이 못 가져가는데 밑에 인도는 똑똑해서 가져가요.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너네들이 만든 그 제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도로 우리 조상들도 사용했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관리한다고 국가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전통 지식도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저기 산간 지역, 저기 섬 지역에 가서 아주 희한한 우리나라 토종 제품, 토종 생물들을 그걸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갔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이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자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의정서로 갑니다. 이게 국제 협약 기준이 협약은 좀 두리뭉실해요. 좋고 좋은 얘기야. 다 가입해. 근데 민감한 문제는 서로 의견이 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따로 의정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협약보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구분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의정서를 얘기를 하면 안 모여, 사람들이. 좋은 취지에서 우리 협약을 합시다. 기후변화. 근데 당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겠죠.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정서는 요 이익 분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것이 의정서 내용인데 이것을 협의한 지역이 나고야였어.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뭐 충청북도에서 했다면 충북 의정서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요거 검색하면 이게 나오는데 2018년에 벌써 이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이 많거든. 로열티. 그러니까 이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생물학 지식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국제관계는 밝아야 되고 이래야 돼. 그런 인재가 필요해요. 이건 되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러한 이 국제 협약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요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 이거를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경각심을도 심어주고 이것을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이 문제가 연결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아마 했나 안 했나? 했어요. 했었나? 네. 오케이. 그래서 했어.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 미래 변화가 어떻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국가가, 기업이, 지역사회는 뭘 해야 되고, 과연 이럴 때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직업은 뭐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로 교육하고도 연결시키는 거죠.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퀴즈.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잘 알아서 잘 편집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 내가 좀 일찍 가서 그 세팅하고 게임 도구 같은 거를 나눠주고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나? 점심시간. 아, 아니 혹시 근데 그 날짜를 혹시 미룰 순 없나요? 아, 날짜를 바꾸게. 네. 그래요? 잠깐만. 아 근데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긴 한데. 아하. 일단 날짜를 언제로? 어 혹시 되시는 날짜 있으세요? 아, 아니 원래 우리가 다음 주 더 늦췄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면 학생회 학년들이 신청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 받아놓고. 근데 걔네 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늦췄으면 학생들은 좋겠다. 너도 빠지잖아. 다 나는 나는 개인연애에 빠질 수 있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아, 더 뒤를 원하면 또 얘기하고. 아니 방송을 가져야지. 해야지 할 거면. 근데 나보전 씨 그 뒤로는, 아까 그 뒤로는 여전히 금요일 날, 11월 8일, 더 뒤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즉 11, 12. 근데 내가 볼 때 빨면이 좋을 것 그냥 같은데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때 하는 거 나을 것 같아요. 화요일? 그러면 29일, 네. 네. 나 괜찮아? 나랑 나도 나도 그럼 괜찮아. 그래요. 오케이. 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혹시 여기서 이걸 이제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을 테니까 혹시 네. 또 바뀌게 되면 또 연락 주고요. 네. 네. 요 자료는 해보자. 오케이. 어, 세준거. 뭐요? 자,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강의안 보냈고, 기밀 문서도 좀 보내야지. 미션지도 보냈고요. 우리 그러면은 이번 주 네. 토요일부터 신청자 받는 거지. 음. 근데 이거 그 이름이 뭐예요? 게임. 그러니까 게임. 게임 제목, 게임 제목. 어쩌쩌쩌. 내 보내준 강의안에 보면 있는데, 네. 이걸로 볼까요? 어디 보자. 좀 이래나?
해양 생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게임. 음. 저희가 포스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포스터에 약간 제목 같은 거를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이거라니까? 아, 이거 뭐 다른 제목 하고 싶어서? 아니 그냥 더 적절한 거 그거는 약간 저희가 하려는 게임이고 저희가 뭔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도 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저희네들이 정해봐야지. 네. 어, 예컨대 나 같으면 네. 나 같으면 이제 그 국내 최고의 시스템 사고 강사가 온다. 뭐 이런 식이야. 그것은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잖아. 뭐, 하여튼간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봐요. 네.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예컨대 요럴 때 챗GPT도 한번 이용해 보고. 네. 얘들아. 이거 지워져가지고. 또 우리 뭐 근데 필요 없어요. 약간 종종 궁금한 걸로 이런 연락 드릴 수. 얼마든지 연락 주고요. 네. 아, 저는 일단 네. 오늘로 일단 우리 사전 미팅은 끝낼 거고 네. 내일 뭐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네. 여러 번 판단하에 한 번 더 나를 보고 싶다. 그럼 언제든 연락 줘요. 그러면 그때 약속 정해서 또 만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뭔가 나하고 얘기할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걸 좀 미리 좀 정리 좀 해서 뭐 카톡으로 해서 간단한 것은 내가 이제 카톡으로 대답해도 되고 아니더라도 뭔가 좀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다. 얼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연락 주면 좀 약속 잡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 그러면 인원수는 24명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한 팀에 4명 이상 해도 괜찮아요. 아, 6개 팀으로 해도 되고, 네. 이거는 6개 아니면 8개 팀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48, 32?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모인 인원을 가지고 그때 6개 팀으로 할지 8개 팀으로 할지 결정해도 돼요. 그리고 한 팀당 4명이 아니라 5명 해도 괜찮고. 그러면 6개 팀이라면 5, 6, 30명도 괜찮은 거고, 8개 팀이라면 5, 8, 40명도 괜찮겠네요. 뭐 더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녹화된 것은 따로 링크해서 보내줄게요. 네. 안녕.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